보도록 합시다. 이건 맞췄죠? 그쵸? 그치. 야, 얘는 좀 감사해. 그치? 문제 쉬웠어. 그쵸? 종이접기 관련한 그런 느낌의 문제였는데, 얘는 그냥 좀 빠르게 해설하고 빨리 28번부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2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탄젠트 값 두 개를 알려줬기 때문에 딱 봐도 느낌상 뭐 덧셈 정리를 쓰거나 이래서 우리가 적당한 변의 길이 구해가지고 나머지 길이들을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빠르게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렇게 P, Q, 그 다음에 이렇게 B라고 돼 있나? R이라고 돼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그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탄젠트 APQ의 그 각도가 3분의 4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요만큼의 탄젠트 값이 3분의 4니까 여기 각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알파라고 설정해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QPR이 탄젠트 값이 2다라고 했으니까 QPR 여기도 중요한 각일 것 같아요. 베타 이렇게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알파라는 친구가 3분의 4다라고 되어 있고요. 탄젠트 베타라는 친구는 이제 얼마라고 되어 있니? 2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탄젠트 알파 값 주셨으니까 여기는 직각삼각형이 딱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길이를 3K라고 잡아주시면 여기 길이는 4K가 되겠구나. 뭐 요 정도는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은 5K라는 길이가 잡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파랑 베타에 대한 탄젠트 값 아니까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계산해주면 여기 반대편의 탄젠트 값도 바로 알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덧셈 정리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써주시면은 1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4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분자는 2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5, 3분의 10, 마이너스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여기에 탄젠트 값은 오히려 2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탄젠트 같은 삼각비가 나왔을 때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게 유리하니까 우리 R이라는 녀석에서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띡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길이가 2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탄젠트 값이 2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길이는 1이 돼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에 구해줘야 되는 게 요만큼의 길이니까 전체 2라는 친구에서 1 빼주고 3K 빼주면 돼서 1 빼기 3K 값을 계산해줘야 되니까 K 값만 구해주면 끝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K 값은 어떻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넓이를 문제에서 주셨으니까 탄젠트 베타 알고 있으니까 사인 베타 값 알고 있죠? 사인 베타 값은 루트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5분의 2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해주시고 여기는 5K라고 들어가 있고 여기는 1이니까 루트 5겠죠? 그래서 루트 5까지 곱해주신 게 얼마가 된다? 16분의 15다라는 거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 값은 얼마가 되시냐면 16분의 3 이렇게 들어가실 테니까 1에서 3K 빼주시면 16분의 7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 덧셈 정리는 그냥 빠르게 처리하고 전혀 당황스럽지 않게 문제 풀어주셔야 되겠죠.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28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테마 수업할 때도 28번은 좀 강조를 했던 문제예요.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을 이제 읽어보시면은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문제가 되게 어렵지가 않거든? 그래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최근에도 이런 표현을 많이 봤었잖아. sin AFX.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니? sin AFX. 괄호가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BFX.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친구에다가, 이 친구가 AX다. 이렇게 지금 식이 주어져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딱 봐도 합성함수 꼴이다라는 것이 느껴지실 거고, 우리 이거 되게 많이 봤던 건데, A를 내가 양 사이드 나눠주게 되면은 사실상 역함수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거 우리 최근에 봤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A분의 1, 그 다음에 이거 합성함수로 바로 쓸게요. sin AX, 그 다음에 BX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X, 이거 미안해.
합성 fx, 요게 이제 x, 우리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라서 아, fx의 역함수는 이 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너네들이 저편 나오자마자 f'x가 0 이상이겠지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f가 증가하는 함수이면 당연히 g도 증가하는 함수일 거예요. 그래서 G'X라는 친구도 0 이상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G'X라는 친구가 어떤 값들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이 친구 미분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G니까요. 요게 G. 그래서 요거 미분 좀 해보겠습니다. 미분해주시면 코사인 AX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 A분의 B 이렇게 들어가실 거라서 당연히 코사인이 R부터 1까지 값을 가지니까 우리는 G'X라는 친구가 범위상 마이너스 1 플러스 A분의 B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A분의 B보다는 작거나 같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역함수의 도함수 범위를 알게 되면 원래 함수의 도함수 범위도 당연히 알게 되는 거 맞죠? 그치? 왜냐면 역함수와 원래 함수는 기울기 입장에서는 역수 관계일 뿐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역수 취해 주시면 되니까요. 역수 취해 줄 때는 대소 관계가 바뀌죠. 그래서 역수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A분의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분의 A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요. 요 친구는 얼마가 됩니까? B 마이너스 A분의 A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래서 F'X라는 친구는 다음과 같은 그런 도함수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함수야.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f가 역함수를 가지니까 증가하고 있는 함수이잖아. 그치? 증가하고 있는 함수인데 이런 식으로 도함수의 범위가 얘부터 얘까지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기울기가 이렇게 막 변하는 곡선이긴 할 텐데 분명히 가장 작은 기울기는 이 새끼일 거고 가장 큰 기울기는 요 새끼일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기울기의 최소와 기울기의 최대가 나오게 되면 변곡점이랑 관련이 있죠. 그치? 왜냐면은 변곡점의 의미가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를 가지거나 즉 접선의 기울기의 극소 아니면 극대 이게 변곡점을 의미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F라는 친구는 뭔지 몰라도 변곡점을 여러 군데 가지고 있는 함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 자, 그러면 뭐 대충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기울기가 최소값을 가지는 이런 변곡점도 있을 거고 기울기가 이렇게 최대값을 가지는 이런 변곡점도 있을 거야.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요런 지점에서의 변곡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A 더하기 B분의 A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변곡점도 있겠죠? 여기 지역의 기울기는 B-A분의 A일 거야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에서 네모 칸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fx라는 친구랑 mx 더하기 t라는 친구가 교점 개수가 반드시 한 개가 되게 하는 그 m의 범위를 문제에서 제시했잖아요. 그치? 심지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즉 직선의 기울기를 유지한 채로 위아래로 아무리 움직인다 하더라도 교점 개수가 계속 하나로 유지되는 그 m이 궁금한 거고 그 m에 대한 범위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3m제곱 마이너스 3am 더하기 1 이상 이걸 만족하는 m들이 이 친구가 교점 한 개가 되게 하는 m의 범위다.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변곡접선이 왜 중요하냐면 유일하게 이 접선의 기울기를 만드는 요 기울기를 만드는 점은 얘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직선과 동일한 기울기를 유지하거나 이 친구보다 기울기가 완만해지게 되면 더 이상 이 이 접선의 기울기를 만드는 다른 접선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치? 교점의 개수가 계속 하나로 유지될 수 있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접선의 기울기를 최대로 만들어주는 요 지역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얘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직선보다 기울기가 가파르게 그었을 경우에는 절대 다른 지역에서 접선이 될 수 없는 직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 친구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보더라도 절대로 교점 개수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죠. 우리 곡선과 직선의 교점 개수는 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근데 유일하게 변곡접선은 뚫고 지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절대로 접선이 될 수가 없는 상태이니까.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m의 범위가 지금 바로 알아버린 거네. m의 범위는 이 새끼보다도 작든지
그쵸? 그 다음에 20t보다도 크든지 이 소리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어떤 t를 대입하더라도 교점계수는 계속 하나로 유지된다.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가 이 새끼라는 거니까 두근의 합은 a고 두근의 곱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a랑 b가 나오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근 합과 두근 곱 이렇게 써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은 아마 a랑 b가 이쁘게 나올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왔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 친구가 이제 3분의 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요거 A 약분 좀 할게요. A 어차피 0 아니라 그랬으니까 약분해 주시면은 A 더하기 B, B 마이너스 A 분의 2B라는 친구가 1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요만큼이 2B라고 써주셔도 되는 거니까 A제곱이라는 친구는 3분의 2B가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2B라는 친구는 A제곱, B제곱 빼기 A제곱이야 라고 써줄 수가 있으니까 A제곱 대신에 3분의 2B 집어넣어주시면 되겠죠. 3분의 2B 집어넣어주시면 3분의 8B가 B제곱이니까 B는 3분의 8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 B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은 A는 3분의 4 이렇게 들어가시겠네. 그래서 A랑 B까지 이제 깔끔하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의 변곡점이 되게 하는 모든 k들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kn이라고 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f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차피 g라는 함수를 정확하게 아니까 g의 변곡점이 곧 F의 변곡점, 대응되는 지점이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G라는 녀석의 변곡점이 어디서 가져지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G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G'이라는 친구가 우리 아까 구해놨던 것 같은데, G'. 여기 있다. G'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요거 한 번만 더 미분합시다. 알았죠? 자, 그럼 요거도 한 번만 더 미분해 주시면 G2'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A 사인 AX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요. A가 3분의 4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 3분의 4 넣어주시면 이 친구가 0이 되는 지역에서 변곡점이 발생할 겁니다. 즉, X 좌표는 4분의 3 n파이 지역마다 우리는 변곡점이 발생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F'K4 이 친구 계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친구 F'K4. 자, 얘들아, 그러면은 네 번째 변곡점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하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차라리 역함수의 네 번째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역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 친구 네 번째 지역에서 변곡점은 뭐가 됩니까? 3파이 되는 거 보이시죠? 3파이. 그러니까 우리는 G' 3파이 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우리는 K1도 구해야 돼요. K1. 자, 그러면 K1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계산해 주면 돼? 첫 번째 변곡점, G의 첫 번째 변곡점이 4분의 3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4분의 3파이 K1이라는 점이 G라는 함수 위에 있는 점인 거니까 G라는 녀석에다가 4분의 3파이 대입해 주시면 K1 나오겠죠? 하나도 안 어렵죠? 그치? 그래서 K1까지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자. 됐지? 끝. 자, 그러면 된 것 같고 29번 설명하기 전에 30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0번도 되게 쉬웠어요. 오히려 30번은 아까 이제 30번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진짜 그냥 한 10초 안에 빨리 fx 식은 좀 잡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30번 맞춘 사람 있어요?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덮프 같은 거를 볼 때는 사실 미적분 30번을 볼 시간이 없지. 그치? 이미 막 공통에서 시간 다 써버렸지? 그치? 그래. 그럴 수 있어. 저도 덮프 푸는데 이제 확통 풀고 미적 푸는데 시간 빡빡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반 대부분 뭐 28, 30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정답률이 나왔어. 아주 그냥 멋있더라고. 30번 맞춘 사람이 없던데요. 한 명 있었나? 아무튼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아무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니까 30번에서 f of gx라는 친구가 이제 x세제곱 2ax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a라는 친구는 양수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제 다음과 같은 값을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가본 조건이랑 나본 조건만 딱 보도록 할게요. 자, 가본 조건을 보자마자 저는 이렇게 스마일 했거든요. 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자, 왜 행복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차수놀이 한 번만 더 쓰면 안 돼요? 차수놀이 한 번만 쓸게요. G'0이 마이라는 건 G'0이 0이 아니라는 건 G는 0이라는 지역에서 1차다 이 소리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형태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니까 G라는 친구는 분명히 X는 0이라는 지역에서 1차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전체 합성 결과가 X는 0이라는 지역에서 몇 차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3차라는 거 알고 있죠? 그쵸? 이 친구는 3차잖아요. X를 3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 반드시 F라는 친구는 몇 차여야 돼요? 3차여야죠. 그치? 그래서 F라는 친구는 3차일 수밖에 없겠고 당연히 G0인, 그러니까 X가 0일 때 속함수가 G0을 만드니까 G0 지역에서 3차가 돼줘야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F라는 친구는요. X 빼기 G0의 세제곱 꼴일 거야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요. 최고차 한계수는 잘 모르겠으니까 K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합성 결과 0이라는 지역에서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 뒤에는 상수 안 붙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K라는 친구를 구해야지. K라는 친구도 어떻게 구해주면 돼? 개수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잖아. 그쵸? 우리 전체 합성 결과의 개수가 얼마였냐면 3차 지역에서 개수 1이죠? 이 새끼 0에서 1이라는 값을 만드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여기는 3차 지역의 개수가 1이에요. 3차 개수 1. 자, 그러면 우리 합성함수 개수 판정하는 거 다 배웠지? 그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속함수의 1차 개수가 마이너스 2였죠, 여러분?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친구에다가 겉함수의 차수가 3차입니다. 그래서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겉함수의 3차 개수는 K니까 K 곱해주신 게 얼마가 돼줘야 된다? 1이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K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돼주셔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바로 우리는 F라는 친구 마이너스 8분의 1에 X 빼기 G0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퍼펙트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 그 해설지 보시면 계산량이 좀 있죠? 그치? 여기까지 추론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 양이 확 줄죠. 근데 이제 중간에 들어온 친구도 있어. 차수논리 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건 일단 해설지 참고하시고 나중에 차수논리 또 하게 되면 또 하게 되면 그때 제대로 들으세요. 근데 제가 차수논리 수업할 때마다 항상 그 기분이 좋지 않아. 왜냐면 정말 이제 극과 극이야. 첫 번째 수업할 때는 모두 다 모르겠다라는 얼굴이니까 차라리 괜찮아. 근데 두 번째 수업부터는 아는 놈들은 계속 끄덕이는데 모르는 놈들은 전혀 차수 논리를 이해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표정으로 날 쳐다보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8월? 7월쯤에 또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올 텐데, 반수반 이제 시작하고 나면. 아주 긴장이 돼요. 또 반수반 새로 들어오는 애들은 또 뭔 개소리야 하면서 날 쳐다볼 거 아니야. 그치? 이걸 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차수논리 쓰시는 친구들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정석적인 방법은 해설지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번 조건에서 gx라는 친구가 x가 0 이하일 때, 그러니까 나라는 친구의 조건이 어디 갔죠? 펜이? 자, 나 조건에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지역에서 g라는 친구는 뭐부터 뭐까지 값을 가진대요? 1부터 2까지 값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 나본 조건 같은 거 해석 못 하시면 안 되지.
그치? x가 0 이하에서 gx의 범위를 살펴보니 그 gx의 범위는 1부터 2까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합성함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x세제곱 2ax라는 친구가 합성함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x가 0 이하 지역에서 g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f of gx라는 친구는 반드시 f1보다는 크고 f2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송해요. 우리 f라는 친구가 감소함수네요. 마이너스 8분의 1이 최고차항 계수네. 내려가고 있는 함수네. 그러면 2라는 지역에서 최소값 f2 이상일 거고 그 다음에 f1 이하일 거야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제 말이 돼요. 감소하고 있는 함수이니까 g라는 친구는 즉 속함수는 1부터 2까지 만드는데 겉함수가 감소함수니까 2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고 1에서 최대값을 가지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는 합성함수가 정확하게 뭔지 알아요. 심지어 얘는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테마에서도 수업했던 내용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 그림 어떻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까? 0이라는 지역에서 삼중근을 가지고 있는 친구일 거고 그림이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자,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0 이하 지역에서 합성함수의 치역이 F2보다는 크거나 같고 F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소리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는 0 이하 지역의 함수들을 봤을 때 이 친구들 중에서 최대값이 F1값과 같다. 최대값은 0이죠, 0? 0 이하 지역에서 치역들의 최대값은 0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는 거야? 0이라는 소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뭐라는 소리예요? 극소 지역에서의 함수값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우리 극소 지역은 당연히 쉽게 구해줄 수 있죠? 그쵸? 극소 지역은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a분의 3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 친구 미분해가지고 극소 지역 찾아도 되고요. 솔직히 x세제곱 2x꼴 요거는 우리가 딱 봐도 극소 지역 마3인 거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 a 붙었으니까 a분의 마3 쓰시면 돼. 됐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극소지역 체크했습니다. 그럼 극소지역에서의 함수값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그게 누구의 값과 똑같다? F2 값과 똑같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3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얼마지? 자, 나 계산이 안 돼.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A세제곱,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돼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값이랑 똑같은 거다? F2 값이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끝났습니다. 지금 F라는 친구가 정확하게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첫 번째 F1 값이 0인 거 알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1 대입해줬을 때 0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에 1 빼기 G0이라는 친구의 세제곱이 0이 돼줘야 된다. 그럼 당연히 G0 값이 얼마가 돼줘야 된다? 1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G0 값 구해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2 값이라는 친구, 요 친구입니다. 이제 요 친구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F2라는 친구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2 넣어주면 되잖아. 그리고 G형 값이 1인 것도 알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 1 됐죠? 1? 그치?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인 거야. 마이너스 8분의 1이 그냥 F2 값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친구가 누구랑 똑같다는 거 알고 있어. 이 친구랑 똑같다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 맞아? 이게 F2 값이 돼줘야 되는 것도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A도 구해줄 수 있어, 없어? A 구해줄 수 있지. 끝났죠, 그러면. 그치? A 알았지? F2 알았지? G형 알았지? 끝.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다 구해줄 수 있다. 안 어렵죠? 솔직히 쉽지, 이거. 28번보다 쉽다. 그쵸? 이거였어. 그래서 사실은 약간, 이거 약간 좀, 한 3분 안에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했지만, 여러분들의 시간 부족으로. 그치? 쉽게 풀어지는 못했다. 맞아. 그것도 있어. 맞아. 30번 건드리기가 좀 쫄리죠. 저도 제가 학생 때 생각을 해보면 30번을 언제부터 건들 수 있었냐라고 하면 나머지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공통 15번이나 22번 중에서 하나 남기고, 그 다음에 선택 한 2개 정도, 3개 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이 한 30분 이상 남았을 때. 그치? 그때부터 사실 30번이 좀 눈에 보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 안 보여요. 그쵸?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막 9월 이후로는 오히려 고난도를 많이 안 하는 이유도 있어. 그때부터는 또 안정화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거지 뭐.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29번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위크 10 문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9번 문제는 너무 뻔할 뻔짭니다. 그치? 우리 오늘 그 추가적으로 나눠드린 자료에도 그 29번과 관련돼 있는 세문항 정도 넣어놨으니까 충분히 연습하시면 되겠고 29번은 미적분을 선택한 이상 얘는 이제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절대 틀리면 안 돼. 너무 나오면은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제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니까 sin x랑 4인분의 k가 만나는 x 좌표 중에서 가장 큰 거랑 작은 것의 차를 an이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sin 함수 하나와 4인분의 k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을 일단 살펴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4인분의 k라는 친구를 그어주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근들로 인정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범위가 n에 따라 다르네요. 그치? 우리 관찰하는 범위가 0초과 그 다음에 2분의 2n-1 파이까지 관찰을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저 an이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각함수랑 상수함수의 교점 문제 나오면 무조건 작은 근은 제일 중요한 거 맞죠? 작은 근만 알아도 나머지는 다 대칭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근을 제가 PN이라고 잡을게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n이 1일 때는 나 0부터 2분의 3파이 2 플러스였네. 잠시. 왜냐면 2분의 파이까지 보면 한 근밖에 안 나오는데 그치? 가장 큰 거가 가장 작은 이상하네 했네. 자, n이 1일 때는 2분의 3파이까지 보는 거니까 여기까지 보시는 거라서 우리가 큰 근을 이 새끼로 인정하면 되고 작은 근을 얘로 인정하면 되죠. 자, 당연히 큰 근은 파이 빼기 pn일 겁니다. 그럼 파이 빼기 pn에서 pn 빼주시면 되니까 파이 빼기 2pn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n이 2일 때는요 2분의 5파이까지 봐줘야 되니까 큰 근을 20k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네.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2파이로부터 pn을 더해준 거 맞죠? 그러면은 2파이 더하기 pn에서 pn 빼준 거니까 2파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n이 3일 때랑 4일 때까지만 해도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2분의 7파이까지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에는 여기를 우리가 큰 근으로 인정해 줘야 되겠죠. 3파이에서 pn 빼주시면 됩니다. 3파이 빼기 pn에서 pn 한 번 더 빼주시면 되니까 3파이 빼기 2pn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그러면 n이 4일 때는 2분의 9파이까지 보는 거니까 여기가 가장 큰 근이 되겠죠. 4파이 더하기 pn에서 pn을 빼주시면 되니까 여기는 4파이가 되겠다. 그럼 딱 봐도 규칙이 보이죠? 그치? 홀수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즉 n이 홀수일 때에는 우리가 n파이라는 친구에서 이 pn을 빼주시면 되는 거고 n이라는 친구가 짝수일 경우에는 그냥 an이라는 친구를 뭐로 인정해주면 돼? n파이로 인정해주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인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이제 얘기를 하신 게 저 극한이 p로 수렴해줘야 된다라고 돼 있고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 문제 그냥 읽지도 않고 보더라도 마이너스 1에 거듭 제곱이 붙어있는 극한이 수렴해야 된다? 이건 무조건 짝콜 나눠봐라. 이 소리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짝콜 나눠서 여러분들이 수렴값을 각각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우리 PN이라는 친구는요. 사인 위에도 있지만 4n분의 k라는 친구 위에도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관계식 하나는 써야 되겠죠? sin pn이라는 친구는 우리 4pn분의 k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우리 어차피 극한 볼 거야. n이 무한대인 세상에서 볼 거야. 자, 그러면 n이 무한대인 세상에서는 이 새끼가 점점 0이라는 상수함수를 향해 다가가죠? 0이라는 상수함수처럼 다가가게 되면 pn은 점점 0을 향해 갈 겁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우리가 pn이라는 친구는 이제 0으로 수렴하는 상태일 거야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 나눠서 저기 극한 계산 한번 해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n이 홀수일 때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n분의 1에다가 탄젠트 an이라는 친구 대신에 우리 n파이 빼기 2pn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n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pn 이렇게 들어가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인데 어차피 홀수니까 빼기 1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됩니까? 코탄젠트니까 탄젠트 pn분의 1이라고 쓸게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0으로 가는데 이 새끼는 무한으로 가고 있으니까 부정형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 곱하기 요걸로는 바로 계산할 수 있어? 없어? 극한 계산 못해. 그러니까 이 친구를 고쳐줘야 되겠죠? 그쵸? 그럼 이 친구는 sin pn 분의 코사인 pn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갈 때 pn은 0으로 가니까 코사인 pn은 1로 갈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sin pn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sin pn은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었어? 4pn분의 k라고 쓰기로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그래서 4pn분의 우리가 k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처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만 좀 해볼까요, 그러면? 자,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여기가 k,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n, 그 다음에 여기는 4pn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되지? n분의 1 곱하기 4pn 분의 k, 그쵸? 아, 역수죠?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지? 잠깐만. 그치, 나 pn 잘못했지? 그치. 미안해, 얘들아. 요거 잘못 썼네. 그치. 요거는 맞죠? 그치. 이건 맞지. 그 다음에 내가? 잠깐만. 나 뭐 잘못했지? 4n분의 k였구나. 4x분의 k로 봤어.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 4n분의 k였는데 4x분의 k로 봤어요. 그래서 pn 넣었어요. 죄송해요. x.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그럼 여기도 n. 여기도 n. 죄송해요. 지금 이렇다니까요. 여기도 n 이렇게. 자, 됐죠? 그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k분의 4 빼기 1 이렇게 이제 수렴값이 결정이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 같은 경우에는 n분의 1의 탄젠트, 그 다음에 n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n파이 나누기 2였나요? n파이 나누기 2. 잠깐만, 기억이 안 나나?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n이 어차피 짝수이니까 이 친구는 정수파이 꼴이라서 탄젠트 값은 0으로 가실 거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수렴값이 1이겠구나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서로 같다라는 거니까 뭐 k 값은 바로 2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수렴값은 1인 거 확정이니까 p 값은 1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k 플러스 p 값은 3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더프이설은 다 한 거 같고 우리 그 위크 10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크 10 뒤에 그 수능 특강 문제들은 사실은 좀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제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넣어놓은 문항들 몇 개를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쉬운 문제도 그래도 같이 볼게요. 37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프린트를 갖고 와야 돼. 알았지? 그래서 좀만 기다려. 혹시 위크 10 없는 사람 손. 다은씨 혹시 프린트가 안 되나요? 아니요. 나 나왔구나. 먼저 급한 프린트여서.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안 나왔나? 여기 있다. 자, 가져가세요. 여기. 혹시 그
맞지? 안 풀, 자료만 열심히 받고 안 풀. 알았어요. 자, 37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혹시 그냥 자신 고백도 합시다. 풀 시간 드릴 테니까 안 푼 사람은. 자, 안 풀었다. 스특은 풀었어? 어려운 것만 풀었어? 스특은 절대 아니다. 37번 손. 안 푼 사람 뭐 2명밖에 없어? 그럼 뭐. 자, 그러면 일단은 명수가 별로 없으니까 바로 진행해도 될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37번은 수특 문제 아니지? 그치?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보니까 이제 fx라는 친구가 이제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1 플러스 t 4제곱분의 1 dt 이렇게 주어져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봐도 fx가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니까 우리는 f의 도함수가 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럼 f는 당연히 미분하기 쉬운 함수겠다. 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부분적분을 쓰게 된다면 이 친구는 반드시 미분이 쉬운 함수로 인정하고 우리가 부분적분을 써줘야지 라는 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저 식이 k다라는 것을 만족하는 k에 대해서 뒤에 있는 저 정적분 값을 k로 나타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우리는 0부터 1까지 x제곱 fx라고 쓸게요. x제곱 f제곱 x 요 친구를 어떻게든 k로 나타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딱히 우리가 x랑 f가 어떤 관련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안 보이죠? 그치? 그리고 f라는 친구는 미분했을 때 쉬운 함수다 이런 것들밖에 모르고 그럼 우리는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부분적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적분하기 쉬운 함수고 이 친구는 미분하기 쉬운 함수라고 쓰고 우리가 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3분의 1의 x세제곱에다가 f제곱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3분의 1의 x세제곱에다가 2f f 프라임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0과 1을 이제 집어 넣어 주셔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1 넣어봤자 f1 값이 0이라서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자, 0 집어 넣어주면 이 새끼 때문에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라서 우리는 그냥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3분의 1 x세제곱 곱하기 2f f 프라임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f 프라임이라는 게 무슨 값인지는 알아요. f 프라임은 1 플러스 t 4제곱 1 플러스 x 4제곱 그 다음에 분의 1 이 친구가 f 프라임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f 프라임이라는 녀석 대신에 이 친구를 넣어주는 게 이제는 맞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식을 다시 써보시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3분의 1에다가 자, 그 다음에 3분의 2 쓸게요. 여기 3분의 2 이렇게 3분의 2 자, 그 다음 f 프라임이 여기 있으니까 1 플러스 x 4제곱 분의 여기 x세제곱 반가운 친구 있다. x세제곱 이렇게 딱 써주시고 그리고 곱하기 f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이 딱 봐도 얘는 정말 딱 뭐 하기가 쉬워. 적분. ln 적분이잖아요. 그치? 이 친구의 도함수 꼴이 여기 분자 있으니까 얘는 ln 적분하기가 쉬운 거고 그 다음 당연히 우리는 이 친구는 뭐 하기 쉬운 함수로 인정해야 된다 했어. 미분하기 쉬운 함수로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뭐 써주시면 되겠어요? 부분적분 한 번만 더 써주시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부분적분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할게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3분의 2는 딱 곱해주고 여기만 여러분들이 부분적분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적분하면 4분의 1의 ln 1 플러스 x 4제곱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f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번에 적분한 거 4분의 1 ln 1 플러스 x 4제곱 요거 써주시고 f
F'M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어차피 여기는 0 넣거나 1 넣거나 의미 없이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0 넣어주면 이 친구 때문에 날아가는 거고 1 넣어주면 요 F 때문에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는 의미가 없는 거고 이제 이 친구만 보면 되는데 아 감사하다. F'이 뭐인 거 알고 있어요? 1 플러스 X 4제곱분의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1 플러스 X 4제곱분의 1이라고 딱 대체해주는 순간 1 플러스 X 4제곱분의 ln 1 플러스 X 4제곱을 문제에서 뭐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K로 인정하기로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전체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1 K로 인정해 주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K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만 곱해 주시면 정답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답은 얼마가 됩니까? 6분의 1K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네. 괜찮지? 쉽지?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6분의 1K다 이렇게. 그래서 간단한 적분 연습하라고 일단 문제 넣어놨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얘들아 뭐 41번 이런 거 진짜 so easy해, 그치? 이제 우리 현우진 선생님들도 자비를 베푸시는 거지. 그치? 이제 드릴 같은 거에 자꾸 어려운 것만 있으면 책이 또 안 팔리고. 그치? 진짜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책을 만들어 봤잖아. 책이 제일 잘 팔리려면 쉬운 문제 30%, 어려운 거 70%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이 친구는 쉬운 30%를 담당하는 문제다. 그래서 혹시나 시도 안 해보셨던 친구들은 해보시라는 소리예요. so easy하니까 이건 안 할게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미적분 그 레벨 3 42번은 풀어봤어요? 잘 풀려요? 넘어가도 돼? 알았어. 진짜지? 안 끄덕이는 사람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치? 끄덕이는 사람 안 끄덕이는 건 뭐야? 그냥 안 한 거야? 아니면 모르는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있는 거야? 뭐예요? 괜찮은 거죠? 네, 뭐 잘 모르겠으면 EBS 인강 들으세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4번도 쉽고요. 45번은요. 45번 질문? 그냥 해? 내 눈치 물어보지 말고 할까요, 그냥?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요?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러면 뒤로 좀 넘어가서, 그러면은 50번은 지금 수특 문제 건너뛰고 하고 있는 거예요. 수특 문제는 오늘 한 개 더 풀설밖에 없네. 그치? 자, 50번 괜찮아? 그럼 51번은? 안 괜찮아? 알겠어. 그럼 51번부터 2교시 할게요. 알았죠? 오케이. 자, 10분 쉽시다.